선거인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인단은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됩니다. 대한체육회 대의원들, 그리고 회원 종목단체, 뭐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뭐 이런 종목단체들이죠. 거기에 임원과 지도자, 선수, 동호인들, 시도체육회들 17개가 있는 광역시도체육회고요. 시군구 체육회 228개 있는 시군구 체육회에 임원들이나 선수, 지도자가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자, 투표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해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 인단과 투표수가 동일합니다. 즉 1인 1표를 행사하게 된다는 거고요. 기본표가 902표가 있고요. 추가표가 약 1100표입니다. 기본표는 대한체육회 대의원 121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회원 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대한체육회의 121표는 직책을 가진 사람한테 주어지는 표입니다. 단체한테 주어지는 표가 아니라요. 이 표는 누구한테 딱,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장, 야구협회장 이렇게 협회장한테 딱 가는 표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한테 주어지는 표고요. 나머지 표는 전부 단체에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나중에 다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표는 약 1100표입니다. 이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약 1100표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경기 회원 종목단체들, 시도체육회에 추가로 가는 표입니다. 현재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의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의원은 아까 121표 사람한테 가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회원 단체장한테 가는 62표, 또 올림픽 종목 단체한테 가는 38표. 예를 들어 축구다 그러면 정회원 단체장 62표 중에 한 표를 갖게 되고요.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한 표, 그래서 두 표를 행사하는 식입니다. 시도체육회장 17표, 그리고 IOC 위원 2표, 그리고 선수위원, 선출직 2표 이렇게 해서 121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회원 종목단체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본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표 이외에 추가 배정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표는 정회원 단체는 4표씩, 그리고 준회원 단체는 2표씩 주어지게 되고요. 오른쪽에 추가 배정표에 보면 올림픽 출전 종목이나 뭐 전문 선수의 등록수, 지도자 등록수에 따라서 표를 이런 식으로 갖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 설명을 한다고 하면요. 만약에 축구협회가 만약에 투표를 행사한다라고 치면요.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보시면 정회원 단체장 투표 하나, 오른쪽에 맨 왼쪽에 있는 거 맨 위요. 62표 중에 하나를 갖게 되고요. 올림픽 종목이기 때문에 한 표를 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대의원 중에서 2표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가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회원 종목 단체 축구협회 중에서 이쪽 정회원에 4표가 가게 되죠. 축구협회는 정회원이기 때문에 4표를 더 갖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축구협회가 전부 다 맨 위에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6표, 2표, 2표, 1표, 1표 이렇게 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구협회가 총 28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지역체육단체, 이거는 이제 종목단체가 아니라 지방체육회 얘기죠. 시도체육회 같은 경우는 17단체, 그러니까 한 단체, 경기도체육회, 뭐 서울시체육회 4장씩 갖게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시군구 체육회는 2장씩 갖게 됩니다. 추가로 갖게 되는 것도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여긴 인구에 따라서 또 그 시도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운동부 수나 체육 예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서울시체육회가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서울시체육회는 여기 대의원 중에 17단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장은 한 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시도체육회가 4표를 더 갖게 되죠. 그러니까 1 플러스 4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서울체육회가 모두 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2표, 6표, 6표, 3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체육회 같은 경우는 총 23표를 행사하게 되는 식입니다. 자,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대의원만 사람한테 가는 표입니다. 그럴 때 대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가서 투표를 하면 되게 되고요. 대의원표 121표를 제외한 나머지 표는 선거인단을 따로 구성해서 뽑아야 됩니다. 선거인단이 지난번은 체육회라든지 지방체육회나 경기종목단체가 3배수로 추천을 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작위로 거기서 3분의 1을 추렸는데요. 올해는 아직 미정입니다만 10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10배수 중에 선거인단을 추리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228개 시군구 체육회장은 우리한테도 투표권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이 페이지에 보시다시피 여기 228개 단체에도 2표씩이 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회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시군구 체육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장이 행사할 수도 있고요. 회장 아닌 다른 분이 행사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엔 대한체육회 조직도하고 외부기관하고 관계도인데요. 이거는 뭐 참고상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체육회 단체도입니다. 옆에 보시다시피 뭐 5본부, 뭐 3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부기관하고 관계되죠. 왼쪽 같은 경우는 종목단체입니다. 위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종목단체들, 밑에는 이제 시도회, 시군구라든지 국내에 있는 종목단체들이고요. 오른쪽 위 같은 경우는 체육단체죠. 국제체육단체들, 그리고 아래는 시군구에 있는 체육회들. 이렇게 해서 대한체육회가 이렇게 외부기관하고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대한체육회 직책, 회장의 직책, 비상근이고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약간의 판공비는 나오는데요. 월급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월급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월급 주면은 임명직은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임명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주게 되지만 대한체육회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요. 뭐 연임이나 중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세 가지는 이제 대한체육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뭐 대한체육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가올림픽 위원장이 되게 되죠. 그래서 IOC라든지 각종 국제대회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체육계의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대한체육회장이 차기 대한체육회장이 어떠한 역량을 가져야 되냐라고 제가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고요. 그거를 제가 4가지 정도로 수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 공정해야 된다, 청렴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인성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면 아무래도 그 무보수 비상근 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 일을 해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량 쪽에서는 업무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대한체육회 내부 컨트롤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 지식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뭐 종목 간의 균형, 이런 것들,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적인 업무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한 인내력. 뭐 아시겠지만 체육회장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계속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처라든지 다른 분야하고의 업무 수행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지방체육회가 올해부터 민선체육회장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정부나 문화부, 문체부, 국회 쪽에 힘이 가 있던 거를 대한체육회보다는 그 밑에 있는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 쪽으로 권력을 좀 이양해야 된다. 이런 능력도 필요하다는 얘기 있고, 또 대한체육회장이 뭐 NOC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외교나 국가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역량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치밀한 기획력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산업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청사지를 좀 제시해 달라. 또 우리나라 스포츠가 세계화되고 있는데 비전은 뭐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참 대학체육회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돈은 못 벌고 명예 무보수로 희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저기 가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달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게 얘기하면 참 못할 일이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느끼는 게 우리가 찾는 대한체육회장이 이런 슈퍼히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제가 토론 주제 6가지를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회장직입니다. 이 회장직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다 보니까 출중한 능력과 이런 분들이 순수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 찾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격이나 품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비상근의 한계를 넘어서 뭔가 업무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장직이 뭐 본인들 말씀은 다, 후보들 다 말씀은 다 좋은 말씀 하시죠. 근데 그걸 실제로 본인들이 회장이 다 할 수 있을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마음이 변할지. 쉽게 뭐 좋은 회장 만나면 우리가 행운인 거고요. 좋지 않은 회장 만나면 불운을 겪게 되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회장이 갖춰야 될 이 많은 역량 중에서 정말 필요한 역량이 뭘까? 제가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되더라고요. 대한체육회 내부적으로는 워낙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통합해서 대한체육회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돈 문제죠. 재원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정치력이라든지 기획력이나 창의력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체육회 권한과 책임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 체육회 역할을 제가 축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체육회는 정책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뭐 스포츠 산업, 한국 스포츠 전체를 사실 바꿀 권한과 의무는 사실은 없고요. 냉정하게 보면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책임을 대한체육회에 지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방체육회 여기도 어떻게 변해야 될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체육회 편 기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리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육이나 스포츠가 제대로 가기 위한 생각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하고도 같이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대한체육회나 회원종목단체들이 그동안 많은 잘못들을 잘 저질러 왔죠. 이런 것들이 투명한 행정력, 조직 운영 체계, 지역민에 봉사하는 자세, 업무의 전문성 이런 걸 동시에 갖춰야지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민선체육회장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 이것도 제가 좀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지방체육회 예산의 95% 정도가 지자체로부터 나오고 또 지자체가 얘기하는 체육정책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냐. 정부도 법적으로 조금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도 시설 이용권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자유롭게 해줘서 지방체육회가 지방에 맞는 체육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호인들의 의식 전환도 필요하고요. 우리나라 동호인들 돈 안 내고 운동하려고 너무 하는데요. 돈을 안 내고 너무 복지 차원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산업이 없게 됩니다. 일자리가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돈을 좀 내고 또 돈을 좀 내면 또 그만큼 반대급부를 뭔가 얻고 싶어 하겠죠.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체육회가 고민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토론 주제를 왜 얘기를 하냐면요. 체육회장이 되실 분들이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일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좀 복잡한 그림을 만들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파란 거로 보는 게 자금의 흐름입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죠? 중앙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데다가 기금 예산을 대한체육회로 보내고요. 대한체육회가 또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게 있겠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금을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예산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95% 예산 정도를 지방체육회에 주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면 지금 도시공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쪽이죠. 예산을 100% 지자체가 주고 지자체가 인사임명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관리를 해라라고 하니까 도시공사는 여기부터 오는 수익과 다른 수익을 합해서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구조죠. 여기서 제가 보기엔 앞으로 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녹색의 점선으로 개선 부분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일단 정부의 관여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기금이 아시다시피 여러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이 돈을 받으면서 정부의 관여를 안 받겠다 얘기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요. 정부의 관여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을 하거나 자율성을 좀 지방자치단체 좀 부여를 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저는 시설 운영권을 좀 이 공단이나 공사로 간 거에서 지방체육회 쪽으로 좀 돌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호인들도 역시 돈을 연회비나 등록비를 내서 이 지방체육회나 종목단체들이 자립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지방체육회나 종목단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본인들이 전문적 역량과 행정 능력을 갖춰야지 이 일을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생각을 특히 엘리트 스포츠나 프로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만 스포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하는 거, 오는 관중, 관련된 경기 연맹들, 이들이 보여주는 경기력, 여기에 뛰는 학생 선수, 또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 종목들,
미디어들, 스폰서들, 스포츠 관련된 스폰서들에게서 용품도 마찬가지고 여기만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넓게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너무 여기로 보지 말고 이 전체 시장을 보기 위해서 대한체육회 회장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할 차기 대한체육회장이 수행해 줬으면 하는 실질적 업무입니다. 이 표로 많은 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거버넌스가 협치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단체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거버넌스의 협치 구조가 예전에는 권력이 대한체육회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 예전 모델이고 지금도 사실 이 모델이죠. 근데 이게 변화 중심의 변화가 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권력을 중앙이 아니라 지방 쪽으로 내려주는 권력 위임 쪽으로 옮아야 됩니다. 이게 대한체육회장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권한과 의무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협치라는 게 이런 세 가지의 성공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공동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뭐 대한체육회하고 지방체육회 그리고 체육 종목단체들 전부 다 같은 목표를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지 대한체육회가 하는 거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내지는 대한체육회가 지방체육회라든 이런 데가 하는 걸 서로 좀 너무 관여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요.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목표를 수립해야 하고요. 권한을 분산과 위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대한체육회보다는 지방체육회에 조금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줘서 권한을 분산해야 되고 그러면서 각 구성원들의 당연히 역량이 있어야지 이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힘이 많이 안 가게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여태껏 말씀을 드렸고요. 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 의견이 많이 좀 전제로 된 건데요.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한체육회장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모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해야만 하는 일 그리고 대한체육회장이나 대한체육회가 조금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정부라든지 지방체육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방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부디 다음에 회장 되시는 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